여러분, AI 에이전트를 만들기는 했는데 내가 만든 AI 에이전트의 퀄리티가 괜찮은 건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건지,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최선인지, 다른 모델로 바꾸면 결과값이 더 좋아질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개인 프로젝트로 가볍게 제작하실 때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려면 내 AI 에이전트의 퀄리티가 어떤지 평가를 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NLN에서 코딩 없이 손쉽게 내 AI 에이전트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이미 만들어서 쓰고 계시거나 앞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만의 AI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NLN에서 평가 실행하는 법 살펴보기 전에 먼저 AI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LN에서 AI를 활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과연 최선인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맞는지, 더 좋은 모델은 없을지, 또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레그 청킹 사이즈는 몇으로 하는 게 과연 최적인지,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과연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면 결국에는 그냥 감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으로 선택하게 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감으로 선택했다 보니까 이게 최적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옵션 몇 가지를 변경을 줬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시스템이 더 개선이 되었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계속 운영했을 때 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또 AI 에이전트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는지 혹은 개선되고 있는지 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왔고 결과물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다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직접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지면 일일이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전문가가 하더라도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표 기반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지표 기반 평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s equal이나 contains, is jason처럼 어떤 수식 같은 걸 붙여서 그 계산식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 작업을 AI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실제로 나와야 되는 카테고리 정답 값이 있고 AI가 생성해준 카테고리 값이 있으면 그게 동일한지, 동일하면 뭐 1점, 동일하지 않으면 0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정성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LLM 자체를 judge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부분들을 LLM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I 모델을 선택을 하고 AI가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될지를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AI 모델이 스코어를 매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가이드만 잘 지정해 준다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스케일하기가 좋겠죠. 10개, 100개, 1000개의 데이터셋이 있더라도 LLM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손쉽게 평가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LN의 평가 기능을 통해서 이 지표 기반 평가, 그 중에서도 규칙 기반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LLM에서 judge로 평가하는 방법 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가로서 수십 통의 메일이 매일 오는데 그 메일을 일일이 확인하고 분류 작업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제작해서 메일을 자동 분류해 줄 수 있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워크플로우에서 위에 부분만 무시를 하시고 이 AI 에이전트와 이메일 노드만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이메일을 받아서 메일의 카테고리와 우선순위를 분류해주는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의 퀄리티가 어떤지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평가를 할 테스트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제로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돌리면서 평가 지표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가 다 산출이 되었으면 그 지표들을 보고 어디서 점수가 아쉬운지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재평가를 함으로써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스트해볼 데이터셋을 구축하실 때는 NLN의 스프레드시트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NLN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시트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 활용해 보시려면 홈 화면에 들어오셔서 데이터 테이블 선택하시고
하시고 여기서 create 버튼 눌러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량의 테스트 데이터 셋을 직접 내가 만들어서 임포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import CSV 하시고 CSV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업로드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셋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일 분류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목이랑 본문 내용, 그 다음에 expected category랑 expected priority를 넣어줬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카테고리랑 우선순위를 AI가 분류해주게 시킬 건데 이런 샘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미리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답지를 이렇게 놓고 실제로 AI 에이전트는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지까지 해서 샘플 데이터 셋을 데이터 테이블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해줬으면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AI 에이전트를 돌리고 평가 지표를 판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그러면 데이터 셋을 먼저 워크플로우로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때 활용하시는 게 이 fetching a dataset row 트리거입니다. 요거는 노드에서 evaluation 선택해 보시면 여기 트리거가 있어요. 그래서 a new evaluation event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데이터 테이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evaluation 하실 때는 데이터 테이블이나 아니면 구글 시트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테이블이 이 NLN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작업할 때는 데이터 테이블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 이메일 데이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요 데이터 셋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execute 해보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메일 샘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set 노드를 활용해서 그 변수를 좀 가공을 해줬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가공을 해줬냐면 이 이메일을 실제로 받아올 때 가져오는 필드 값이랑 통일을 좀 시켜주려고 이런 식으로 header start subject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제목 값이 들어가 있어요. gmail에서 받아올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변수 값을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도 텍스트에 보통 본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하고 동일하게 이 바디 값을 이렇게 매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이 구조로 gmail에서도 뽑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춰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노드를 어디서 트리거가 되든 둘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 프롬프트로 자, 이메일을 분류해주고 카테고리 이런 거 있고 우선순위 이렇게 되고 제목이랑 본문이 이거다. 자, 카테고리랑 우선순위를 출력해줘.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자, GPT 4.1 나노로 설정을 해줬어요. 이런 분류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싼 모델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렴한 모델을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럼 이렇게 AI 모델이 돌아간다고 쳤을 때 어떤 값을 출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데이터 테이블에 actual 컬럼에 기록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set outputs 노드입니다. 이밸류에이션에 보시면 set outputs라는 게 있고요. 그걸 활용하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 테이블 동일하게 이메일 데이터 매핑을 해줬고요. 거기다가 컬럼 값을 우리가 설정했던 이 컬럼 값으로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그 값이 뭔지를 매핑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요거 에이전트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웃풋 안에 카테고리 요거죠. 프라이어리티 요거 이렇게 매핑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AI 에이전트가 값을 출력했는지를 실제 데이터 테이블에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표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는 작업을 할 때 이밸류에이션에 set matrix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set matrix를 우리는 지금 두 개를 써줬어요. 카테고리랑 우선순위 둘 다 분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줬는데 먼저 카테고리 쪽 확인해 보시면 매트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ategoriz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 여기 설명에 써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매칭하면 1을 출력해주고 매칭되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그런 이제 매트릭입니다. 여기에 expected answer에 우리가 데이터 셋에 expected category라는 걸 만들어 놨죠. 요거를 그대로 매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tual answer는 이 이메일 categorization 에이전트의 카테고리 값을 가져와서 매핑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같으면 1로 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매트릭 네임을 활성화를 해주시고 우리는 카테고리라고 매트릭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set matrix 해주시면 이제 카테고리 지표에 대해서 평가 작업을 진행했을 때 NLN에서 그 정보를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하게 set matrix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categorization에서 두 번째 우선순위 값들을 지정을 해주고 매트릭 이름을 priority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 우리가 지표를 산정하는 과정까지 완료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돌려야겠죠. 돌려서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저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트리거와 샘 매트릭스까지 다 워크플로우 안에 잘 설정을 해주셨으면 여기 상단의 탭에 보시면 Evaluation 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진행했던 이력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새롭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보이실 거거든요. 테스트 데이터 셋을 먼저 연동을 했는지, 그리고 아웃풋을 데이터 셋으로 다시 보내주게 설정해줬는지, 그리고 매트릭 자체를 설정을 해줬는지 다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설정된 이 트리거를 기반으로 전체 10개의 데이터 셋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10개 데이터 셋에 대해서 run evaluatio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의 이 샘플 데이터를 다 직접 이 테스트를 돌면서 평가 지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벌써 끝났는데요. 여기 completion 토큰, prompt 토큰, total 토큰, execution time,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랑 카테고리 요 값을 평가 지표로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값을 평균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표를 선택해 볼 수도 있어요. priority 선택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테스트 돌렸을 때 0.6점을 맞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데이터 셋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보시면 10개의 실행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priority가 0점을 맞은 거는 그 우선순위 값이 정답과 다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액츄얼 카테고리가 스팸인데 priority가 높음으로 나왔네요. 아마 스팸이니까 낮음으로 나왔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높음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여기 테스트 케이스에 요 링크가 있죠. 이 링크 눌러보시면 이 하나의 엑스큐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또 여기서 로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10개 돌아간 걸 보시면 일단 priority 점수가 0.6으로 더 낮잖아요. 카테고리는 꽤 잘 맞췄죠. 10개 중에 9개 맞춰서 0.9인데 priority는 4개나 틀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선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우선순위 판단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시스템 프롬프트만 좀 더 잘 작성을 해줘도 개선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카테고리랑 우선순위를 어떤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만 안내를 해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정의도 뭐 광고 문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스팸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 좀 중구난방으로 스팸을 우선순위를 높음을 주기도 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이밸루에이션 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런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제 워크플로우에 수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테스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네, 벌써 테스트가 끝났죠? 자, 그러면 점수가 지금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죠. 프라이어리티 점수가 0.6에서 0.7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0.6에서 0.7이면 조금 개선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델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4.1 나노가 아니고 GPT-5 미니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만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나노가 아니고 5 미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점수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점수가 확실히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프라이어리티가 0.9점, 카테고리는 1점 이렇게 대폭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광고 문의 높음 요거 하나를 지금 맞추지 못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엑세큐션 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대체 요거는 왜 맞추지 못했을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좀 개선하려면 뭐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바꿔보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을 우리가 감에 의존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으면 내가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모델을 바꿔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가늠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NLN의 Evaluations 기능을 활용하시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미묘한 변화들도 캐치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다음 개선 포인트를 도출해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규칙 기반의 평가였죠. 카테고리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활용해 봤다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단순히 수식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LLM 자체가 저지가 되어서 환사가 되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의 정책이나 프로세스 같은 거를 매번 신입사원한테 설명하기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S를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정책을 담은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식 컴퍼니의
고객 서비스 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요거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레그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제 직원이 질문해서 답변 받을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레그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가 성능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때는 보통 두 가지를 평가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이 문서를 참조해서 정확한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AI가 이 문서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했는지 정확성을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참조를 했는지 그리고 참조한 내용이 과연 얼마나 질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 결과물이 할루시네이션을 통해서 운이 좋게 이제 잘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문서 내용을 참조하고 있는지를 따로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레그 에이전트를 제가 만들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글 드라이브 노드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심플 벡터 스토어라고 해서 NLN에서 간단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벡터 스토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플 벡터 스토어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활용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정말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벡터 스토어예요. 그래서 이 NLN을 다시 재시작을 하시면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실험할 때만 사용해라 라고 써있죠. 요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임베딩은 제가 오픈AI 모델을 써줬고요. 디폴트 데이터 로더에서 바이너리로 여기 앞에 생성되는 파일을 참조해서 벡터화 해주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같은 거 레그 에이전트라는 거는 보통 문서를 이제 청크를 내게 되는데 1000개 단위로 청크를 해주게 그리고 그 청크 간에 오버랩을 200개씩 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값들도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보신 다음에 수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설정해줬고요. 그러면 먼저 요거를 실행해서 문서를 업로드를 해줬습니다. 그럼 요거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워크플로우도 별도로 생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요거 받아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심플 벡터 스토어 또 연동을 해놨죠. 이번에는 retrieve documents로 해서 여기 메모리 키가 reg evaluation 데모죠. 요 키가 위에 이 벡터 스토어에 보시면 키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요 키 그대로 받아와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해준 거를 참조해서 AI 에이전트가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임베딩 모델 동일한 거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챗 모델은 GPT 5.1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벡터 놀리지 베이스에 있는 값을 바탕으로 항상 답변을 해줘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우리가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본 다음에 결과값이 좀 별로면 또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거 개선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return intermediate steps를 활성화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레그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 AI 에이전트가 그냥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문서 값들을 발췌해서 그 청크들을 참고해서 답변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어떤 청크 값들을 참고를 했는지 그 값을 워크플로우 상에서 아웃풋으로 같이 받아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켜주셔야 평가 지표 만들 때 어떤 청크 참고했는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는 넣지 않았던 check if evaluating 노드를 하나 넣어줬는데요. 이걸 추가해 주시는 게 왜 좋냐면 우리가 물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에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냥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10개의 샘플 데이터가 사실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에이전트의 모든 케이스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샘플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죠. 사실 가장 좋은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check if evaluating 노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evaluation 스텝에서 run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서 evaluation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요거를 이제 액티베이트 해놓고 실제로 챗으로 받아가지고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노멀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노멀로 빠졌을 때는 지금 그냥 return chat response라고 해서 지금 no operation do nothing 요거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이전트가 답변해주고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답변해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 테이블 값을 추가만 해줄 수 있겠죠. 인서트로 해가지고 행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샘플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check if evaluating 노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운영은 하지 않고 평가만 할 거기 때문에 이 평가 쪽 노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set 노드로 이런 수식을 또 넣어줬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냐면 앞서 우리가 intermediate 스텝을 다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ntermediate 스텝에서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청크 값들을 가져왔는지 그 정보를 그냥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추출을 해줘야 이제 그 청크가 얼마나 관련성 높은 청크를 가져왔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 지표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먼저 위에 부분 확인해 보시면 correctness, 그래서 여기 매트릭에 correctness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AI 베이스잖아요. LLM as a judge를 활용해서 LLM 모델이 이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기존의 샘플 데이터에서 expected answer를 넣어주고요. 어떤 식의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 답변은 어땠다 라고 비교를 해주고, 여기 프롬프트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줄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기존에 그냥 매트릭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케이스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주게 되어 있어요. 5점이 가장 좋은 거고요, 1점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정확도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매트릭 네임에서 correctness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GPT-5 미니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내려와서 답변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가져왔는지도 평가를 해줄 건데요. 여기는 이번에 GPT-5 미니로 평가를 해줄 거고,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렇게 길게 넣어줬는데 보시면 여기도 1에서 5점 얼마나 관련된 정보를 추출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주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에 이제 실제로 어떤 질문이 들어왔고 팩트로는 어떤 걸 받아왔는지 이렇게 넣어줬죠. 그리고 평가를 진행하려면 이제 set output이랑 set metric 값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et output에 실제 actual answer, 어떻게 RAG 에이전트가 답변해줬는지, retrieve chunks는 그 청크 어떤 거 받아왔는지 그것도 이제 기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set metric, custom metric으로 해서 이 relevance라는 걸 만들고 요 앞에서 스코어 값을 생성해주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스코어 값으로 이렇게 받아오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평가를 돌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샘플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에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reg 데이터, 예상하는 답변까지 작성을 해줬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actual answer랑 retrieve chunks를 찍어주고 평가 지표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동일하게 evaluation 스텝 들어오셔서 run evaluation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가 완료되었는데요. 네, relevance는 스코어가 5점이 나왔고요. 정확도는 4.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이렇게 4점들이 나왔던 execution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해보고 싶으면 들어와가지고 어떤 문서를 참고해서 이제 답변 생성해 줬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간단한 문서 하나 넣어놓고 테스트를 했다 보니까 GPT 5.1한테는 꽤 간단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레그 시스템이더라도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생성해주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이렇게 시스템 구성하고 활용을 하시면 이제 실제 데이터도 같이 쌓으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또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면 답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또 개선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n8n의 이밸류에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n8n의 이밸류에이션을 활용하면 AI의 성능을 감이 아니라 숫자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는 규칙 기반으로 평가를 하거나 LLM 자체를 판사로 활용해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고 이걸 기반으로 개선을 하고 또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퀄리티가 향상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샘플 데이터로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를 쌓으면서 샘플 데이터를 더 수집하고 이걸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AI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셀프 호스팅 버전 사용하시면 하나의 이밸류에이션을 돌리고 계시면 다른 워크플로우에서 두 번째 이밸류에이션 돌려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셀프 호스팅 버전에서는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나의 워크플로우 안에서만 돌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버전에서 플랜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워크플로우 이밸류에이션을 하실 때만 요거 이제 템플릿을 다운로드해서 생성해 두신 다음에 필요할 때만 임포트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AI 워크플로우를 평가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별자 구씨였습니다.